경주 손씨와 여강이씨 종가가 500여 년 동안 전통을 잇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인데요. 고택과 서원, 정자 등 다양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곳곳에서 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동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한국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양동마을을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의 양동마을입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피호석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양동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곳곳에 옛 모습을 담은 생생한 벽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벽화를 보며 평화로웠던 이곳 양동마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옥 형태의 양동초등학교는 전통마을과 어우러져 지금 시대의 또 다른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에 들어서기 전 양동마을 문화관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양동마을 내 귀중한 문화유산과 함께 양동마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문화관에서 전시와 설명들을 보고 나서 양동마을을 둘러보면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양동마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관에는 양동마을의 초가집과 기와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고택들의 모습을 작은 모형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편안하고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잔칫날 흥에 겨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디오라마는 정겨운 양동마을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은 500여 년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양반 집성촌입니다. 얼핏 보아도 꽤 넓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곳곳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함께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 나무에 가려져 있던 한옥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고유의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잘 놓여진 이정표를 따라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손중로 정충기각입니다. 인조 때 남포현감을 지낸 손중로는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노비인 억구와 같이 전쟁에 나아가 경기도 이천의 쌍령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시체를 찾지 못하여 옷가지만으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왼쪽의 정충비각은 손중로를 기리는 것이고 오른쪽의 충로각은 노비인 억부를 기리는 것입니다. 양동마을은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종마을입니다. 양민공 손소가 풍덕 류씨와 혼인하여 처가가 있는 이곳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경주 손씨가 양동마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주 이씨는 찬성군 이번이 손소의 사위가 되면서 이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이처럼 혼인한 신랑이 처가를 따라가서 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성씨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500년이 넘는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평화롭고 한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 전쟁 때에도 이 양동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전쟁으로 인한 훼손이 많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보물 제442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가정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기운이 느껴지는 관가정은 청백리로서 조선 중종 때 명신 우제 손중돈 선생이 손수공으로부터 분가하여 살던 집으로 중종 9년인 1514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관가정이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이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입니다. 중앙에 중문을 두고 사랑채와 안채가 미음자형으로 배치되어진 구조입니다. 안채는 부엌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위쪽에는 작은 대청 2칸, 방 2칸이 있고 옆쪽으로 큰 대청이 정면 3칸, 측면 2칸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안채 건넌방과 사랑방 사이에는 광 2칸과 마루 1칸을 두어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제 손중돈을 이조판서에 임명하는 문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조판서는 정기품 관직으로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수장입니다. 마당 뒤로 보이는 탁 트인 넓은 전경이 남부러울 것 없는 절경입니다. 관가정 뒤편으로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당 안에는 보물 1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손수 영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가정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잠시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보물 제412호로 지정되어 있는 향단입니다. 향단은 회제 이현적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인 중종 38년에 병환 중인 모친을 돌볼 수 있도록 임금님이 지어준 집이라고 합니다. 이현적이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동생인 이현괄이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살던 집으로 이현괄의 손자인 향단 이의주의 호를 따라 집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가옥을 보며 산책까지 즐길 수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토담길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하다 보이는 경관은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온 느낌이 들 정도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내어줍니다. 천천히 주변을 감상하며 거닐다 마주한 이곳은 명기정입니다. 회제 이현적이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세운 정자가 있던 곳에 후손들이 중건한 것입니다. 건물은 앞면 3칸에 활짝 지붕을 하고 있는데 왼쪽 2칸은 넓은 대청마루가, 오른쪽 1칸은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의 정교함이 특징인 곳입니다. 그 바로 뒤편에는 설천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 언덕 숲속에 위치한 이 건물은 조선 선조 35년에 동방오현의 한 분이신 문헌공 회제 이현적의 셋째 손자로 설천정 이일활공이 학문을 강학하기 위하여 지은 정자입니다. 공은 1618년 문과에 급제하여 문중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발길 닿는 대로 이정표를 따라 걸으며 전통가옥들의 향취에 취해보는데요. 돌담 너머로 보이는 전통가옥의 지붕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고즈넉함을 알 수 있는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멋이 느껴지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배추 농사를 하고 있는 텃밭의 시골 풍경 또한 정겨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동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평탄한 길도 있지만 지금처럼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힘겹게 올라 마주한 곳은 수운정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80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운정은 청호제 손여비 선조 15년에 지은 곳입니다. 그는 물과 같이 맑고 구름과 같이 허무하다는 뜻을 지닌 수처문화에서 수자와 운자를 따서 정자 이름을 짓고 나머지 글자로는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투를 갖추고 있으며 앞쪽으로 계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경주부에 있던 태조 이성계의 토상화를 이곳으로 옮겨와 소실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높은 봉우리에 홀로 서 있어 앞쪽에 넓은 안강 평야와 평산강의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마주한 곳은 정순이 가옥인데요. 이곳 양동마을은 대부분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관람객을 위해 대부분 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 모습과 그들의 생활상이 궁금하다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계속해서 걷다 보면 경산서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제 이현적 선생의 마손자인 무청당 이의운공을 봉양하면서 학문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서당 부분은 강당과 동제, 산문, 삼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목조 한식 기와집인데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인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 3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으며 양끝으로 각기 방 1칸씩을 두었으며 5칸 모두 전면에는 툇마루를 두었습니다. 서당의 이름인 동사는 시경에서 유래하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제는 정면 3칸에 측면 1칸인데 중앙에 마루방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 1칸씩을 둔 모습입니다. 전국에는 6개소의 전통민속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의 규모, 보존 상태, 문화재의 수와 전통성,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때묻지 않은 향토성 등에서 이곳 양동마을이 어느 곳보다 훌륭하고 볼거리가 많아 1992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더욱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낙선당 고택입니다. 이 집은 손소의 셋째 아들인 망제 손숙돈이 분가할 때인 중종 35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한때 여강 이씨가 살기도 했으나 그 후 다시 병자호란 때 순절한 낙선당 손종로의 후손이 이 집을 매입하였으며
그의 호를 따라 집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양반가의 큰 집들은 기단을 높게 쌓은 뒤 건물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기단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기와집과 초가집이 한데 어우러져 멋스러운 경관을 연출하는 한옥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 지루하지 않게 계속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송천종택입니다. 송천종택은 경주 손씨의 큰 종가로 안골 중심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가옥입니다. 양동마을 손씨 입향조인 양민공 손소가 1459년인 조선 세조 5년에 지은 집으로 사랑채에 걸린 현판 서백당의 의미는 참을 인자를 100번 쓰며 인내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사랑채의 뒤쪽 높은 곳에 사당이 있으며 마당에는 50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향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손소가 1459년에 이 집을 지을 때 기념으로 심었다고 하는데요. 수간 폭이 12m에 달할 정도로 수세가 매우 왕성하여 멀리서 보면 분재처럼 꾸민 듯하게 보이기도 할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는 길마다 너무 예쁘고 특유의 고즈넉함이 묻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고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사우당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고택 앞에는 어떤 고택인지 알려주는 설명문도 볼 수 있어 양동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제대로 즐겨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와 함께 멋진 자연경관까지 함께하니 멋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마을이니만큼 마을 곳곳에 자리한 건축물들 보며 둘러보는 재미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근한 고택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마을의 여느 집들과 달리 안채와 사랑채를 완전히 분리시켜 별도의 작은 대문을 통해서 출입하도록 해놓은 점입니다. 사랑채의 뒤쪽 비탈진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후원에서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는 곳에 따라 또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양동마을의 매력인 듯 싶습니다. 마을 한켠에는 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레박을 사용하여 실제로 물을 직접 끌어올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양동마을에서는 음식 체험, 한복 체험, 전통 한지 뜨기 체험, 서예 국궁 등 다양한 전통 체험과 함께 시기에 따라 굴렁쇠나 옛날 놀이 즐기기 등의 체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교 전통 문화와 관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아름다운 우리 예절과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수졸당 고택입니다. 이 집은 회제 이현적의 손자인 수졸당 이의잠이 조선 광해군 8년에 지은 것으로 그의 호를 따라 집의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이의잠의 9대 손인 이능수가 화재로 소실된 사랑채를
다시 지었는데 사랑채에 비해 대문채의 기단과 지붕을 낮게 지어 두 건물의 격식을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양동마을은 너무나도 큰 규모로 되어 있어 걷는 중간중간 쉬었다가며 여유롭게 걸어야 좋습니다. 어느새 또 다른 고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보물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무첨당입니다. 회제 이현적 선생의 부친인 성균생원 이번공이 살던 집으로 1460년경에 지은 여강 이씨의 종가로서 별당의 기능을 중요시한 간결하고 세련된 솜씨의 주택입니다. 무첨당은 이현적 선생의 5손자 중 말손자인 이의윤 공의 후이며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벽에는 대원군이 집권 전에 이곳을 방문해 주필로 직접 썼다는 좌의 금서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영남에서 선비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이루어진 본채가 있고 뒤쪽 높은 곳에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첨당 바로 옆쪽으로는 대성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영조 8년에 건립되었고 순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지낸 무의와 이재직 공이 살던 집입니다. 대성원이라는 당호는 맙산 성주봉을 마주 보고 있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잠시 쉬며 상념에 잠겨볼 만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찾은 곳은 두 곳 고택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77호인 두 곳 고택은 1733년 조선 영조 9년에 이현적 선생의 6대손 이식중이 세운 집으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담장 너머로 고즈넉한 양동마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감싸안은 멋진 정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국가민속문화재 제81호인 심수정인데요. 심수정은 여강 이씨 문중에서 조선 중기학자인 농제 이영과를 추모하기 위해 조선 명종 15년경에 지은 정자입니다. 이영괄은 벼슬을 마다하고 형님인 회제, 이현적 대신 노모를 모신 분으로 시끄러운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귀먹은 듯 살아가라는 뜻이 농제라는 호를 스스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정자는 철종 때에 행랑채만 빼고 화재로 모두 타버려 1971년에 원래 모습을 살려 다시 지은 것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양동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강학당입니다. 여주 이씨 집안의 서당으로 지족당 이현상이 먼저 터를 정하고 후학들을 가르친 곳입니다. 이후 문중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조선 고종 4년에 학당을 세워 큰아들 경암 이재묵이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독립운동의 주요 터전으로 활용되기도 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닌 양반 집성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을 만나보았는데요. 500년 전통의 한국 역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잊고 천천히 여유롭게 돌아봐야 더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양동마을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